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멕시코, 남아공 등과 승부를 겨루게 됐는데 죽음의 조는 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새로운 하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구 재액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0를 지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트럼프 어카운트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가 34년 만에 신생아 B형 간염 접종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즈의 마법사, 해리포터 시리즈 등을 보유한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진행됐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과할 한 나라는 미정인데 죽음의 조는 피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출전국이 32개에서 48개로 대폭 늘어난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처음 포트2로 분류된 축구 대표팀은 포트2 12개 나라 중 가장 먼저 호명됐습니다. 대표팀은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A조에 편성됐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내년 3월 열리는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로 결정되는데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중 한 나라가 우리와 한 조가 됩니다. 강호들을 차례로 피하는 행운으로 무난한 조편성을 받게 됐습니다. 포트1의 멕시코가 피파 랭킹 15위지만 지난 9월 평가전에서 비긴 경험이 있고 포트3에서도 강호 노르웨이와 튀니지가 아닌 지난 2010년 월드컵 개최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에 나서는 남아공을 상대합니다. 조별 예선을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대표팀은 오는 6월 12일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월드컵 첫 경기를 갖습니다. 매 경기 정말로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파 랭킹 3위 프랑스와 혼란이 버티는 노르웨이, 아프리카 강호 세네갈이 속한 I조가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 가운데 일본은 네덜란드, 튀니지와 F조에 편성돼 험난한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피파는 전 세계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파 평화의 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텍사스주의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선거구 지도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2026년 중간선거에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때 하원 의석 5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에서도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 9석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미주리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도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신생아 가정을 위한 새로운 저축 투자 계좌 프로그램인 트럼프 어카운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럼프 어카운트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 사이 출생한 미국 시민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연방 재무부가 $1,000를 먼저 예치하고 세제 유예나 감면 혜택 등을 내걸어 부모와 가족이 매년 최대 $5,000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금융자산 축적과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돕기 위한 장기 저축 계좌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돼 계좌주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 관리 아래 개인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Trump accounts will be the first, I guess you could say, real trust funds for every American child, allowing family members, employers, corporations, generous donors to contribute money that will be invested and grow over the course of a child's life to be used for their benefit after they turn 18. 이런 가운데 최근 컴퓨터 제조사로 유명한 델 테크놀로지의 마이크 델 CEO가 6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서 약 2,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추가로 $250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계좌 개설은 2026년 7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정책을 좌우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30년 넘게 유지해오던 B형 간염 백신 접종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표결을 통해 신생아의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산모가 B형 간염 양성인 경우에만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B형 간염 백신은 신생아 감염을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 태어난 지 24시간 안에 접종하도록 권고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모가 B형 간염 음성인 경우 신생아의 접종 시기와 필요 여부를 의료진과 산모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첫 접종은 생후 2개월 전까지는 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이번 권고안은 CDC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학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We have still not had any information or science presented or discussed with regards to this issue of before or after 2 months of age. This is unconscionable. How can we go forward when this is a specific issue that was supposed to be identified? It's unconscionable.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B형 간염에 걸린 신생아 중 약 95%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로 늦춰졌던 9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상승해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8월보다 0.2%, 전년 동기 대비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대부분 예상 범위 안에 머물렀고 고용 약화와 노동시장 침체 문제도 큰 만큼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를 바꾸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경제 군사 현안을 다루는 핵심 지침서인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적시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9페이지로 구성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방어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반구 지역에서의 안정을 통한 국경 안보를 최우선 임무로 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선 중국 견제를 강조한 겁니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물라카 해협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1도련선에서의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업무를 미국 혼자서는 못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지난 3일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도 강조했습니다. We will also work with the ROK and other partners across the Indo-Pacific to uphol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peace and stability, whether in the Taiwan Strait. 이 고위 관계자는 포럼에서 중국 견제 외에도 확장 억제와 북한 비핵화를 한미 동맹의 3대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는데 정작 이번 보고서엔 북한 관련 언급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3번, 트럼프 일기 때는 무려 17번이나 등장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나며 심지어 북한 비핵화 목표도 빠진 게 주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견지하면서도 현재로선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북 방어는 대부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특히 대만 해협 사태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군사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힘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3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데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오늘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로 넷플릭스는 오즈의 마법사와 해리포터 시리즈 등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를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과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의 합병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is is a jolt for Hollywood and for streamers all around the world. But at least in this very moment, it's a seismic development for Hollywood to see Netflix, already the biggest streamer out there, trying to get even bigger, trying to gobble up one of the most famous movie studios in the world. 한편 워너브라더스의 기업 가치는 827억 달러에 달하며 이번 인수는 최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 기업 인릭스에 따르면 36개국 천여 도시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도시 지역의 62%에서 교통체증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운전자는 평균 49시간을 교통체증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시간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시카고는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었는데 운전자들이 연간 112시간을 체증 속에서 보내고 평균 2,063달러의 시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뉴욕은 2위로 내려갔고 필라델피아와 LA, 보스턴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교통체증으로 인한 미국의 연간 경제적 손실은 8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창문 청소부들이 15층 높이에 매달렸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7분쯤 타이슨스 원플레이스 7,900번지 건물에서 곤돌라 결함으로 청소부 2명이 외벽에 고립됐습니다. 청소부들은 당시 지상 22층 규모의 건물의 15층 지점에서 창문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다행히 청소부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FC 클럽의 역사상 3번째 감독으로 마르코 도스 산토스가 임명됐습니다. LAFC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팀 문화와 철학을 잘 이해하고 선수들과 신뢰를 쌓아온 만큼 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지난 4시즌 동안 LAFC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하며 MLS컵과 서포터즈 실드, US 오픈컵 등 3개의 주요 트로피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48세의 산토스 감독은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코치 경험을 쌓았고 밴쿠버 화이트캡스, 샌프란시스코 델타스, 스워프파크 레인저스 등 북미 클럽을 지도하며 다수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부임한 스티븐 체룬돌로 전 LAFC 감독은 2025년 시즌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하는 2025년 다리 어워드 20주년 시상식이 어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예술 교류와 콘텐츠 산업 협력에 기여한 인물과 기업,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올해의 인물에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에 기여해온 국제문학 에이전트 바바라 지트워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올해 파트너십 부문에는 K뷰티 해외 유통기업 랜딩 인터내셔널이 200개 이상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80개 글로벌 유통망에 안착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I feel so honored and humbled to receive the Partnership of the Year award, and especially because it's the 20th Daria Awards. And it was a very wonderful event, and it was a tremendous honor. 마지막으로 올해의 기업에는 프로듀서 테디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더 블랙 레이블이 선정됐으며 특히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제작에 참여해 한국 음악의 영향력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Of course, we feel incredibly honored and grateful for this honor. Moving forward, we hope to continue to just produce the best kind of top-tier music and content and experiences that we can, and we hope that that content will resonate with audiences not just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향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사과문도 다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출 사태 뒤 내 아이디는 괜찮은지 확인차 접속했던 행렬이 잦아들면서 쿠팡 이용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쿠팡 홈페이지 첫 화면, 크리스마스 할인과 쿠폰 당첨 등을 알리는 커다란 광고 배너만 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쿠팡은 하루 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틀 뒤 화면 제일 구석을 클릭해야 보이도록 사과문을 숨겼습니다. 급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긴급 회의까지 소집해 사과문을 다시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 등을 통해 유출 내용을 명확히 공지하고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한 겁니다. 또 당초 쿠팡이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고 표현한 안내도 모두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도 빠짐없이 반영해 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요구받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습니다. 개보위는 오는 10일까지 쿠팡 측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쿠팡 미국 법인이 국내 사업까지 최고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공시한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시 늘었던 쿠팡 이용자 수는 사태 나흘 뒤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약 1,780만 명이 쿠팡을 이용해 하루 새 전날보다 18만 명 넘게 준 겁니다. 사태 초기엔 계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자까지 집계에 포함됐다가 이후 고객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남편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부인과 김건희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상한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입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 의원은 이른바 윤심을 발판으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부인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260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넸습니다.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신도를 대거 입당시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드러난 상황. 그래서 특검은 이 씨가 선물한 가방이 김 씨의 선거 지원에 대한
담례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사회적 예의 차원 이상의 밀접한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MBC가 확보한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보면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 씨는 김 씨에게 최소 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7월엔 18분 넘게 통화를 했고 9월엔 하루에만 3차례 전화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1일엔 김건희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중앙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인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자 373명 가운데 271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만의 투표로 뽑는 새로운 공천 룰 역시 2표 차이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찬성은 70%가 훨씬 상회하지만 제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그 중앙위원들의 이 선택에 대해서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고 보완책 마련과 일정 연기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했던 당 지도부는 결국 안건이 부결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1인 1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 그러나 1인 1표제의 꿈을 여기서 멈출 순 없다며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부결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표 당시에도 넘지 못한 산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사실상 정청래 불신임이라며 일방통행이었던 정청래 리더십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보궐선거가 다음 달 치러지는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나 속옷 색상 검사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거나 속옷 검사와 주식 투자 강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 소속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오늘이 그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약 60차례 강요와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등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엄령 놀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2주 만에 피의자는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날 피해를 당한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분리조치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명은 곧 일터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양군을 상대로 대응 절차 등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디케어, 소셜연금, 그리고 SSI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고객 한 분은 66세이신데 현재 IHSS, 즉 가정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매달 $1,250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정식 만기 은퇴 연령, 즉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되기 때문에 약 $600 정도의 소셜연금을 신청할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IHSS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소셜연금까지 받으면 월 소득 총합이 $1,850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자격이 끊기는 건 아니냐는 불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IHSS가 세금 보고에서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메디케어 자격을 판단할 때도 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즉 IHSS는 일반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실제로는 소셜연금 $600만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셜연금을 받으셔도 메디케어는 유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SSI, 즉 연방생계보조금입니다. SSI는 저소득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추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2025년 기준으로 개인 최대 $94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전액은 못 받지만 SSI에는 소득 계산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소득에서 $20는 무조건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라면 $65를 추가로 뺀 뒤 남은 금액의 절반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즉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SSI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IHSS를 $1,250 받고 계시지만 이 계산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이분은 SSI를 전액은 아니지만 약 $370 정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IHSS $1,250, 소셜연금 $600, SSI $370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 총 $2,220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서 메디케어이 끊기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IHSS를 일반 소득으로 보지 않고 SSI 역시 메디케어 자격과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시더라도 메디케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험이나 복지 제도는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은 규정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오해하거나 혜택을 놓치기 쉽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고객처럼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했던 분도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의 잘못된 의견 때문에 IHSS가 있다고 소셜연금 신청을 미루거나 소득 계산을 잘못 이해해 SSI를 신청하지 않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여러분 상황에 가장 유리한 혜택 조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